내 이름은 엔도 노보루. 엔도, 점심 먹으러 가자. 네? 매일같이 불철주야로 일하고 있는 회사원이다. 1974년 한참 호황기를 누리던 일본 사회에서 회사원으로 첫 발을 내디딘 나는 그럴 땐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하지 않으면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 네 선배님, 말씀 감사합니다. 도쿄 마루노우치에 위치한 상사에서 공부하며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중이었다. 아직 걸음마도 못된 갓난쟁이 같은 내게 영업일은 어려웠지만 엔도, 너도 알고 있지? 신입사원은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 한다는 거. 네. 다행히도 좋은 직장 상사와 선배를 만나 언젠가는 나도 내 몫을 할 수 있을 거란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그런 평범한 어느 여름날의 일이었다. 난 그날도 점심을 먹고 선배와 함께 회사로 복귀하고 있었다. 여름엔 역시 소바지, 안 그래? 네. 계속 외근이라 더운데 시원하게 한 그릇 하니까 좋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며 미쓰비시 중공업 도쿄 본사 건물 앞을 지날 때의 일이었다. 뭐지? 어렴풋이 도쿄 미쓰비시 본사 건물 쪽에서 강한 빛을 느낀 순간 폭발음과 함께 내 몸은 저 멀리 날아가듯 강하게 밀쳐졌다. 공중에 붕 떠있던 몸이 지면에 부딪히며 전해져 오는 고통. 뭐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머리를 감싸고 엎드려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유리창이 깨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무언가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내 다리와 팔 위로 떨어지며 살과 근육을 찢었다. 도대체 얼마의 시간이 흐른 걸까?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멈춘 뒤 몸을 일으켜보니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지옥과도 같았다. 난장판이 된 도쿄 미쯔비시 본사 건물 로비에서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아파, 아무나 도와줘. 도로는 유리창 파편과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너무나도 참혹한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던 중 문득 맞다, 선배는 괜찮으신 건가? 선배가 생각이 나 서둘러 선배를 찾기 시작했다. 오른쪽 다리가 전혀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다. 선배가 나보다 건물 가까이에 있었는데 제발 살아만 있어주세요, 선배. 그렇게 필사적으로 선배를 찾던 난 본사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도로에서 선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선배? 안 돼. 하지만 선배는 등 한가득 유리 파편이 박힌 채 전혀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선배 옆에 주저앉은 순간 중상자 먼저 병원으로 이송해! 서둘러! 구급대원들이 오는 것을 보았다. 난 내 옆을 지나쳐가는 구급대원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말했다. 부탁드립니다. 선배를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는 선배를 보자마자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구급대원들은 연이어 오는 구급차에 차례대로 부상자를 태워 병원으로 보내고 있었고 팔은 그렇다 쳐도 다리에 상처가 꽤 심한데 피도 너무 많이 흘렸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해! 그 사람들 중엔 나도 있었다. 그로부터 4일이 지났다. 구급대원의 말처럼 다리의 상처는 근육을 크게 다친 건지 엔도 노보루님, 조금만 더 힘내실게요. 원래대로 걸을 수 있게 될 때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내 상처는 선배를 포함해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음 뉴스는 미쓰비시 중공업 폭파 사건에 관한 속보입니다. 드디어. 그렇게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그날의 폭파 사건에 대해서도 차츰 알게 되었다. 그날의 참상의 범인은 동아시아 반일무장 전선, 일명 늑대라고 불리는 무장투쟁 좌익 테러 단체였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을 순수 악으로 규정하고 태평양 전쟁의 본질을
침략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뉴스를 통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머릿속은 타는 듯한 분노로 가득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우리 선배랑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야? 자기들이 직접 폭발에 휘말리는 사고를 당하고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수천 조각의 유리 파편이 날카로운 칼처럼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공포를 알기나 할까? 그 사건으로 8명의 사람이 죽고 367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사건이 있고 한참 동안 수많은 유리 파편이 등에 박혀 죽는 꿈을 많이 꿨다. 난 퇴원하자마자 회사를 그만두고 취재 기자의 세계로 무작정 뛰어들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내서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거야.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은 미쓰비시 중공업 사건 이후에도 여러 기업들을 찾아가 폭파 사건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무장투쟁을 벌이는 테러 조직이라 평범한 방법으로 그들에 대해 조사하는 건 어려웠고. 너 내 뒤를 쫓고 있는 거지? 젠장 들켰다. 협박은 물론 습격을 받는 일도 잦았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몇 번이나 있었지만 난 그때마다 찾아오는 악몽을 양분 삼아 죽을 각오로 물고 늘어졌다. 그렇게 사건 일로부터 10개월이 흐른 1975년 5월 19일, 그 사건의 범인 4명을 포함한 조직의 간부가 체포되었다. 됐어, 드디어 해냈다. 내가 경찰에 넘긴 정보 따위 아무런 도움이 안 됐을지도 모르고 오히려 수사에 방해만 됐을지도 모르지만 난 너무 기뻤다. 그 사건으로부터 46년이 지났고 난 일찍이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지만 범인들 중 2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이 이 일을 잊지 않도록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겠지.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길.